수도원에서 온 편지, 신인류, 장요세파. 이 시대만큼 과학이 발달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아마존 오지에 사는 원주민조차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심지어 우주과학은 우리 지구별이 먼지보다 작은 형태로 존재하는 이런 우주가 11개 정도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미세과학의 영역 또한 이해 못지 않습니다. 이제 우주 어느 별에서 물만 발견하면 지구 비슷한 환경의 거주지를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도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학의 혜택을 보는 이들은 심지어 언제라도 지구 따위는 버리고 훌쩍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구야 망하든 말든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떠날 수 있는 이들은 떠나면 그만인 것이지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노력과 지성으로 이룬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구원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발달한 과학은 오히려 인간을 쉽게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한 행복, 무한 발전은 무한 무책임으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그저 많이 쓰고 많이 사고 많이 버는 것만이 행복인 듯 부러움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버린 음식물,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를 역습해도 그 뛰어난 과학을 세운 인류는 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원전 핵쓰레기는 이제 어디도 버릴 곳이 없고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쓰레기를 줄일 대책은 곧 우리 삶이 불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니 이런 대책을 세우는 정치가는 무한 행복을 좇는 대중의 표를 잃게 되는 것으로 직결됩니다. 국가적, 지구적 차원의 대책이 세워져야 해결될 문제이니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는 무한 행복, 무한 발전의 열차에 타고 있고 거기서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속살 드러낸 툰드라, 녹아가는 빙하, 굶어 죽어가는 뼈만 앙상한 북극곰의 사진도 이런 결단을 촉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이 열차는 멸망의 늪속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내릴 수 없는 진정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의 인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인류입니다. 지질학적으로도 홍족세, 충족세를 거쳐 인류세로 불리는 것이 거의 정설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인류세라는 이름은 새로운 이름이라기보다 오명이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이 이름은 네덜란드 화학자로 노벨상을 받은 폴 크리천이 2000년에 처음 제안한 용어입니다. 인간이라 불릴 수 있는 존재가 이 땅 위에 생겨난 것이 400만 년 전인데 그 긴 흐름보다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 200년의 세월 동안 자연 환경을 파괴한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200년이 얼마나 우스운 시간인가 하면 인간이 생겨나 400만 년이란 시간만 계산해 보더라도 0.005%밖에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농사를 시작하고 땅에 정착한 것도 1만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류는 대부분 시간을 유랑생활, 즉 수렵으로 방랑하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방랑벽도 이해 못할 일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을 수렵생활로 살아온 인류와 현 인류는 정말 다릅니다. 그 긴 시간 대비 지구 환경 파괴율로 보더라도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신인류입니다. 첫째, 현 인류는 어둠을 잃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환하게 밝은 불빛 아래 팡팡 들어오는 전기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캄캄함 속에 오독하니 앉아있는 절대 고독에 가까운 고독을 또한 잃었습니다. 어둠을 잃자 빛도 잃었습니다. 어둠이 없으니 빛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어둠도 잃어버리고 마음속 빛도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검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만이 빛을 그리워합니다. 빛이 생명임을 압니다. 둘째, 이에 연이어 침묵을 잃고 대화도 잃었습니다. 대화는 침묵을 전제로 합니다.
침묵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대화가 솟아납니다. 침묵 속에 깊이 자신 안으로 들어가 자기 언어를 발견한 사람만이 타자의 언어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연한 결과로 사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던져지면 인간은 자연스레 묵상적인 존재가 됩니다. 환한 불빛 속에 이것저것 보이는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집중해야만 하나 어둠 속에 던져지면 사람의 몸과 머리가 자동으로 내면을 파고듭니다. 사색을 하지 않게 되니 시간은 그저 또박또박 흘러가는 물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농축된 시간, 죽음의 시간, 건너가는 시간, 희생의 시간, 생명의 시간, 이런 시간은 없고 그저 똑딱똑딱 시계처럼 흘러가는 시간만 남아 마치 죽음의 행진곡이 울리는 검은 동굴을 향해 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자 죽음은 죽어도 피해야 할 것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넷째, 이 죽음의 사자, 죽음으로 가는 시간, 죽음의 사냥개를 피하기 위해 건강과 늙지 않음에 맹목적으로 집착합니다. 동안이라는 말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영원히 살 듯 건강에 집착합니다. 건강에 집착하다 보니 오직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됩니다. 타인의 건강, 타인의 곤궁,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해집니다. 우리 신인류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묵시록적 예언이 난무하고 멸망의 시나리오는 인터넷을 뒤지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노아의 방주시대가 절로 떠오르지요. 노아의 예언에도 꿈쩍하지 않던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위로 오버랩되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아름답고 푸른별 지구는 병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북극과 남극입니다. 지구의 외침소리, 지구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무력하고 무력합니다. 신인류, 어둠을 잃자 빛도 잃고, 침묵을 잃자 대화도 잃고, 사색을 잃자 시간도 잃고, 죽음의 사냥개에 쫓겨 건강만 챙기는 신인류. 가톨릭 평론은 복음적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매체입니다. 가톨릭 평론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존재함으로써 해방을 선포하는 구원의 성사가 되도록 신앙인들이 함께 성찰하고 대화하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안내하는 가톨릭 평론의 정기 구독자가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분들에게 보내는 선물 구독이나 기증도 환영합니다.